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실망 애플 지고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에도 시총 2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JD 부장부서 35기 공지를 합니다. 강의 접수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7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점도표는 보고 가자는 분위기,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 0.35%, S&P 500 지수는 0.26%, 다우존스 지수는 0.18%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실망 애플 지고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에도 시총 2위. 어제 가장 큰 이벤트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였습니다. 애플은 이 개발자 회의로 지난 2주간 연속으로 올랐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결국 1.9%대 하락하며 시총 3위로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애플은 여름부터 기존의 애플폰의 인공지능 폰으로 교체 수요로 다시 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애플이 시총 1위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개발자 회의에서 오픈 AI의 챗 GPT를 홍보를 대신 해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픈 AI에게 기술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새로운 혁신이 없다면 1위 회사로 전락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10대1 액면 분할과 함께 0.7%대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10대1 주식 분할을 했지만 오히려 첫날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가 단기간 주식 분할 이슈로 크게 올랐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고 올라준 것이 엔비디아의 현재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주요 고객으로 뜨는 프랑스, 싱가포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기존의 빅테크뿐 아니라 싱가포르, 프랑스, 중동 국가들이 고객들이기도 합니다. 빅테크처럼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곳은 결국 국가 단위 정도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에도 옳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 약 시총이 5% 차이가 납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시총 차이를 할 수 있죠.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번에 둘 다 개발자 회의 그리고 주식 분할의 재료가 모두 소멸이 되었지만 역시 강한 쪽은 엔비디아였고요. 엔비디아는 이로써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를 굳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9%대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픈 AI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1위답게 눈에 띄지 않게 오르며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총 1위를 따라가면서 했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주식이 어느 투자 자산보다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일 일정으로는 수요일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9시 30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서 크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연준의 2회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총 1위를 두고 치열하게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꺾고 1위를 할 수 있을까요? 서브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하지 않으면 벼락거지 된다. 자본주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구 증가, 두 번째가 경제 성장, 세 번째가 생산 기술의 진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하고 GDP가 올라가죠. 첫 번째는 인구 증가인데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4.53명을 기록하며 굉장히 많은 숫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 현재 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도에도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는 한국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 대만, 일본 등 인구 국가는 물론 유럽의 국가들도 이민자가 아니었다면 벌써 출산율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한국은 인구 증가가 2022년 11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역성장에 돌입을 했고요. 인구 증가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 엔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7%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4%대로 감소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3%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2023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6%에 그쳤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또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 기술의 진화인데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생산 기술의 진화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멈추면 생산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만 GDP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인구 증가를 기본 베이스로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발전해왔던 방식은 그래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량 소비, 대량 유통, 대량 생산, 대량 폐기의 방식의 모델이죠. 그렇다면 인구 소멸과 생산 기술의 진화에 적당한 모델은 무엇일까요? 인구 증가 시기와는 반대로 다품종 소량 생산, 개인화, 맞춤화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량 생산, 개인화, 맞춤화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모델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인구 소멸의 시기에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공지능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트럭 운전기사 부족 해소 위한 대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본에는 2024년 4월부터 시간의 노동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9.1%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진입하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은 빠져나가는 직군이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시 운전, 버스 운전, 트럭 운전, 배달 같은 운전 직군입니다. 그러나 해당 직군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노인을 퇴출시키지 않고 무한정 노인을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운전 직군의 시간 외 노동의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외국인을 받아들여 운전 직군을 채워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 소멸의 시대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수십만 명의 택시, 버스, 트럭, 택배 운전기사를 대체하면 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구 소멸을 대체할 수 있는 양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변화가 있다면 질적인 변화도 있죠. 예를 들어 청소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누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일자리를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의 같은 경우는 고임금을 받는 직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대체하면 양적인 변화, 임금을 대체하면 질적인 변화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동시에 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구 소멸에 대비해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본주의가 더 발달하려면 결국 인공지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시총을 이끄는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모두 인공지능 기업이죠. 그리고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왜 모두 미국 기업일까요? 현재 인공지능의 핵심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미국의 구글의 AI가 처음 개발했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 엔비디아의 GPU 칩을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H100의 경우 2024년 6월 5일 기준 현재 출시 가격인 4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5,500만 원쯤이나 되는 것인데 이것이 풍기 현상 때문에 현재 시세가 9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머스크 몇 달 내에 H100 10만 개 확보, 내년 여름 B200 30만 개 갖출 것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xAI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H100도 아닌 다음 버전인 블랙엘 GPU를 30만 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블랙엘을 한 개당 1억 원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무려 3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GPU만을 산 가격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퍼부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모두 미국의 빅테크가 아니면 이렇게 큰 돈을 쓸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기업이 아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나 뭐 싱가포르 그리고 프랑스 정도가 나설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서 상업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빅테크 이외에 어떤 기업도 경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중 하나가 90% 이상의 인공지능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시장 점유율의 90%를 점유한 기업은 누가 될까요? 현재 인공지능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일까요? 아니면 최초 인공지능을 개발한 구글일까요? 아니면 엔비디아일까요? 결론입니다. 앞으로 자본주의는 인구 소멸에 대비해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핵심 기술이 될 것이고 이 기술을 잡는 기업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이 될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포스트 인구 소멸의 자본주의 시대를 대비하게 됩니다.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면 합시다. 오늘은 실망 애플치고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에도 시총 2위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